거래량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ETF 상품이 저는 모든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보고 손절가를 안 정해 놓으면 자꾸 밀리지만 제가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못 팔게 되거든요. 내가 왜 지금 이 종목을 보려고 하는 거지? 제 스스로 그 기업에 대해서 1분 정도 뭔가 설명 못하면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풀스포의 메타인지 투자법 책의 작가시죠? 김동호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접 투자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요새 수익률 좋으시죠? 수익률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도 요즘 2005년 들어가지고 작년 연말까지는 좀 주춤했는데 좋은 지금 흐름 유지하고 있고 미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국장, 미장, 코인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코인은 지금 조금 행보 기간이라 가지고 그렇죠. 네,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레드에서 재테크 분야 1위이신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포모 현상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수익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근데 주변에서 막 돈 크게 벌었다는 얘기들은 자꾸 들리고. 네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식이 불장이고 유동성이 정말 좋을 때 네. 어떤 식의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좀 초보 투자자들에게 적합할까요? 보통 이런 불장이면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도 이제 뭐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동료나 친구나 지인들이 투자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뭔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는 뭐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하면 거의 저 개인적으로는 한 90% 이상 확률로 손실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모가 와도 뭔가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좀 투자는 당장은 지양을 하고 본인 실력을 쌓는데 먼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괜히 남들 돈 번다고 나도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들어갔다 오히려 돈 깨는 분들이 네. 정말 많죠. 네. 예. 근데 요즘 ETF 전성시대라고 해야 될 정도로 정말 네. 많은 ETF가 나와 있고 정말 잘 만드는 ETF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도 상당히 좋고. 네네. 어떻습니까? 이런 지금 요즘 같은 때 이 ETF 투자 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좀 수익률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초보 투자분들한테 얘기를 좀 드린다면 ETF는 여러 기업들 모아놓은 이제 한 상품이기 때문에 좀 분산 투자 이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좀 리스크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뭔가 기업 분석을 할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전망이 자기가 봤을 땐 좋아 보인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뭉쳐져 있는 그런 ETF 뭐 코덱스 반도체 뭐 그런 ETF를 매매해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왜 동일한 테마의 ETF가 서로 경쟁적으로 여러 회사에서 나오잖아요. 자산운용사에서. 네.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운용사가 운용하는 네. ETF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 보는 게 거래량을 봅니다. 거래량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ETF 상품이 저는 모든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보고 일단 거래량이 활발해야지 뭐 매수나 매도나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다고 해서 저는 뭐 ETF뿐만 아니라 뭐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테마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종목들 위주로 항상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거래량은 뭐 ETF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 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사놓고 팔지를 못하는 경우도 좀 있죠. 그러니까 네. 이 효과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네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ETF 투자를 하다가도 왜 이렇게 리밸런싱 한다고 하죠. 이렇게 종목 교체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언제 하는 게 좋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리밸런싱이란 게 이제 ETF 내부에서 종목을 바꾸는 좀 기술적인 절차로 보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의 자금 흐름이 바뀌는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는 뭐 특정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이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지수 구성 종목의 시가총액이나 뭐 거래량, 업종 비중이 변하면 그에 맞춰서 ETF 종목을 뭐 바꾸거나 비중도 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 추종하는 ETF라면 뭐 나스닥 지수에서 새로운 기업이 이제 편입되거나 또는 뭐 기업이 빠질 때 ETF도 동일하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리밸런싱이고, 이 리밸런싱 시점에는 대규모 자금이 이제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ETF 운용사들이 지수에 새로 편입되는 종목을 사들이고 빠진 종목은 다시 팔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이 시기를 통해서 시장 내에서 어떤 기업과 산업이 자금이 몰리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섹터의 비중이 줄어들고 헬스케어나 인공지능, AI 이런 관련 종목의 비중이 늘어난다면 이는 뭐 시장이 경기 순환의 변화나 새로운 성장 테마로 변화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개인 투자자들의 그 종목 투자 잘못해가지고 돈 버는, 그러니까 돈을 잃는 경우가 참 많다.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ETF로 해라.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네. 그 골라놓은 좋은 것들이다. 뭐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진짜 투자할 때 잘 안 팔게 되고 네. 뭐 더 안심하게 되고 하는 그런 요소가 좀 있나요?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인간은 본성적으로 뭔가 수익이 나면 안 팔고 싶고 손실이 나도 안 팔고 싶은 그런 욕구와 심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본성을 거스르는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이 났을 때는 욕심을 좀 줄이고, 그 욕심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차트상으로 보면 이 저항마다 분할 매도를 한다든지, 또는 손실이 났을 때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이나 코인을 사기 전에 손절가를 정해놓고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그렇게 돼버리면 손절가를 안 정해놓으면 자꾸 밀리지만 제가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못 팔게 되거든요. 그 마이너스 몇 프로 정도 되면 손절 처리합니까? 기준이 있으시다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의 분할 매수를 하고 네. 마이너스 20% 이상 손실이 났을 때 저는 손절을 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상으로 이제 손절해서 밀리게 되면 그 기회비용까지 다 잃기 때문에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또 반대로 매수, 매도 네. 이 기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조금 전에 뭐 좋은 측면인데 수익 실현. 네. 도대체 30% 벌면 팔아야 되나? 100% 네. 벌어야 팔아야 되나? 네. 이게 참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 벌었을 때 이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으냐? 결국 이 매수 매도의 원칙도 한번 좀 알려주시면요. 저는 이제 제 모니터 한쪽 화면에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는 문장을 적어놓고 그거를 제가 한 7, 8년 전에 깡통을 찬 다음에 그 메모장에 그거를 포스트잇에 글을 적고 붙여놨습니다. 지금도 붙여져 있고요. 아, 그래요? 그렇게 써놓은 이유는 본인이 뭔가 투자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면 10%, 20%만 먹어도 불안해서 팝니다. 더 떨어질까봐. 네, 떨어질까봐. 그 나중에 100%, 200% 가버리면 그때 괜히 팔았는데 껄껄거리 되는 거죠. 네, 껄무새처럼. 그래서 수익을 길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본인이 실력이 뒷받침돼야겠죠. 저는 투자를 뭐 장기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기업 분석한 종목, 그 기업을 믿고 그리고 동행한다면 그 기업이 성장을 한다면 가장 큰 수혜는 주주들이 받는다. 네. 그래서 그 기업을 믿고 저는 투자하는 편이고, 지금도 실제로 뭐 미장의 테슬라, 팔란티어도 지금 뭐 50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 팔란티어를 믿지 않고 동행하지 않았다면 주주로서 지금 그 수혜를 못 받고 있겠죠. 그렇죠. 네. 한번 조금만 올라도 네. 100% 나 100% 먹었어 하고 팔았는데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네. 뭐 속상하죠. 네. 근데 아까 뭐 깡통을 차셨다고 하는데 몇 번 차보셨어요, 경험을? 저는 지금 투자 이 주식판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 15년 정도 되는데 네. 2번 정도 깡통을 찼습니다. 그래요? 네. 그
깡통을 차게 된 계기는 어떤 겁니까? 어떤 식으로 했길래 깡통을 차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15년 투자 기간 동안 7년은 아무 생각 없이 했었습니다. 좋다는 거, 남들이 좋다는 거 네, 사고. 남들이 좋다는 거 사고, 뭐 전문가가 뭐 이제 추천하는 거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남말 듣고 이렇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계속 잃었고, 또 그렇게 해서 한번 깡통을 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서 뭐 좀 스윙 겸 단타를 같이 병행했었는데, 단타에 대한 도파민에 빠져가지고 단타는 짧은 시간에 또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소액으로 하다가 점점 이제 하루에 100만 원도 벌 수 있네 해보니까 200만 원도 벌 수 있네, 그렇게 하는데 실력이 없다 보니까 점점 이제 까먹는 날들이 많아지고, 그런 날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은 하루에 1000만 원도 잃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때 깡통 쳤을 때는 거의 한 달여 기간에 몇 억대로 잃어버려가지고. 네, 근데 어떤 종목들을 샀길래 그래요? 뭐 흔히 얘기하면 오늘 장중에 가장 막 슈팅이 많이 나온 종목들, 소위 그 유동성이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그쵸. 뭐 테마주 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종목들을 보고 이거 가겠는데, 잘 가고 있는데, 근데 항상 산 그 매수 타점들이 고가에서 샀었어요. 더 가겠지. 신고가 매매하는 경우도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려가지고 밀어버리면 또 무서워서 또 손절치고, 그게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깡통을 차게 됐습니다. 근데 그 두 번 경험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두 번의 경험을 하신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떻게 자신을 바꿨길래 그 다음부터는 계속 수익이 잘 나는 그런 투자자로 변하셨는지. 그렇게 수천만 원을 잃고 다시는 주식을 안 해야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은 제가 모은 돈이 아니고 대출 받아가지고 한 돈이어가지고 B2. 네, B2였죠. 근데 그 또 몇천만 원을 월급쟁이들이 갚으려면 쉽지 않죠. 또 몇 년이 걸리고, 그래서 진짜 한번 제대로 공부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직장 생활할 때 퇴근하고 그냥 씻고 바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막 한 3-4시간 자면서 한 거의 1년여 가까이 그렇게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이 종목을 왜 사는지, 왜 이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왜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 안 던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익스큐즈 했죠. 그냥 장이 안 좋아서, 그냥 뭐 외인 때문에, 기간 때문에, 세력 때문에 남 탓을 했는데, 이제 솔루션을 이제 찾게 된 거죠. 해결을 하려고 계속 왜라고 이제 저 자신한테 질문을 했던 거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성장할 수 있었고, 그런 저의 약점들을 보완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가 낮은 상태에서, 제 책 제목처럼 낮은 상태에서 이제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메타인지가 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메타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뭘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판단 능력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못해, 아니 뭐 주식보다는 내가 수학을 못해. 수학을 못하면 왜 수학을 못했는지, 그거에 대한 아까 얘기했듯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냥 나는 수학을 못하니까 뭐 안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덮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메타인지가 높은 친구들은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본인한테. 나는 지금 사친연산을 잘 모르고 있구나. 그 사친연산을 공부해가지고 더 내가 수학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 학생 애들을 통계적으로 이제 IQ를 테스트 해봤는데, IQ가 높아서 서울대 간 게 아니고 메타인지가 높아서 서울대 간 학생들이 많다는 통계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인지가 저는 이제 투자의 접목을 시킨 거죠. 그럼 투자의 접목이 됐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일단은 투자의 접목을 시켰을 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종목이나 매수나 매도나
손절을 할 때마다 계속 의문점을 갖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 네, 내가 왜 지금 이 종목을 보려고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 그 기업에 대해서 1분 정도 뭔가 설명을 못하면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메타인지를 왜를 통해서 자꾸 본인한테 질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습관화 시킨다면 그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한 훈련법들도 책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이제 두 번의 깡통을 차고 나서 바뀌어진 게 이제 어떤 투자와 관련된 행위를 할 때마다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사고 파는 그 어떤 행위, 기준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나요? 많은 부분에서 일단 달라졌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전까지는 이제 매매를 끝마치고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안 봤습니다. 덮어버리고 그냥 다른 종목 찾으려고 했고, 근데 왜라는 이제 메타인지가 높아지면서 왜라는 질문을 함에 따라서 매매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수익이 원인이 뭘까? 만약에 손실이 났다면 왜 손실이 났는지 그런 매수의 근거, 매도의 근거를 기록해가지고 내가 다음에 매매할 때는 이것보다 잘해야지. 실제로 뭐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이제 지금 감독으로 이제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데 그 감독이 한 선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익스큐즈 하지 말고 솔루션을 찾으라고. 이번에 내가 실패해서 안 됐구나. 자책이나 미안하다 하지 말고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겠다. 투자도 저는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접목시켜가지고 좀 성장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메타인지를 좀 적용한 어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다고 했을 때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게 주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이 ETF도 중요하다면서요. 네네. 어떤 기준으로 ETF도 그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게 되는 걸까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은 뭐 ETF 투자에도 뭐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고 개별 종목처럼 그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처럼 하는 것처럼 가능하다고 봅니다. ETF 역시 뭐 시장의 가격의 변동성을 받기 때문에 뭐 일정 금액씩 나누어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한 번에 만약에 한 ETF에 1,000만 원을 다 몰빵하는 게 아니라 뭐 250만 원, 뭐 250만 원, 500만 원. 그러니까 분산 투자해서 비중을 나누는 거죠. 1대 1대 2 비중. 뒤로 갈수록 뭔가 안전마진이 생기게 리스크가 줄어들게 손익비 편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 ETF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뭐 해서 좀 ETF 투자에서도 좀 심리적으로 부담도 낮추고 뭐 꾸준한 수익률을 유지하는데 뭐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시점, 이제 2025년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네. 지금 시점 정말 많은 ETF 종목들 다 올랐는데 지금 좀 특별하게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는 ETF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올 연초에 이제 저는 국장 우상향으로 바라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이쪽 이제 산업을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나 오만전자라고 막 조롱받을 때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뭔가 5,000원대 그런 관점들을 제자들한테 알려줬었습니다. 실제로 뭐 100% 수익을 낸 제자들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내년에도 국장은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외국 자본들이 지금 국장에 지금 몰려들고 있고 뭐 헤지 펀드들까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시점인데 코스피에 대한 그런 지금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불장이긴 한데 우량주 쪽으로는 불장입니다. 그러게 대형주 중심 지수 관련주만 오고 있죠. 개별적으로 보면 손실 나 있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저는 결국에는 코스피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코스닥으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에서 어느 정도 뭐 10% 20% 먹으려고 이제 그 큰 손들이 투자를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먹을 만큼 먹고
코스닥으로 이동하는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많습니다. 바이오는 꿈을 먹고 크는 기업들이죠. 예,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클수록 저는 그런 바이오 뭐 ETF나 뭐 바이오 뭐 시총이 큰 뭐 알타이오젠도 있고 뭐 리가켄 바이오도 있고 그런 시총이 큰 그리고 뭔가 FDA로 뭔가 좀 검증이 된 뭐 그런 기술 이전을 했다거나 네, 그런 뭐 바이오 개별 종목을 좀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바이오 관련된 네. 그 ETF,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본다면 또 코스닥 지수가 이제 키 맞추기 하기 위해서도 오른다고 하면은 네. 코스닥 뭐 레버리지 뭐 이런 것도 뭐 보고 계시겠네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1년 전부터 예, 보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네. 네. 그래서 5천 원대부터 제자들한테는 관점을 보여주고 한번 분할 매수 해봐라 해서 실제로 뭐 100% 수익 낸 제자들도 있고 지금도 홀딩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은 20년 만에 찾아오는 유동성 대폭발해입니다. 돈이 몰리는 방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 자산 확장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8주입니다. 제 성격 아시죠? 절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프리미엄 클래스 대세 상승 수익 실험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의 완벽한 이평선 세팅법부터 직접 만든 투자 루틴에 의거한 수익 실현 원칙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 2026년 주도주와 2030년 장기 전망이 담긴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 총 8주 동안 투자를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저희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